네, 자, 우리 학생들 오늘 6월 모평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도 이제 오늘 문제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 웬걸 소재가 생활 밀착형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2025년도 고3 모의고사를 보면 그래도 상반기에 나름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글들이 정말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조금 그렇게 인문 철학적인 글들로 좀 발라주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그냥 작년처럼, 작년과 비슷하게 생활 밀착형 소재라는 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그런 글들이 아니다. 뭐 그런 글들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였다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각설하고, 일단 저는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있지. 왜 이걸 못 써먹나 답답한 거 이런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제가 별도로 화면 보여주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시험지 올려놓으시고 제 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일 빠르게 지금 제가 아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번 있지. 40번 같은 경우, 자, 요약문 완성은 제가 뭐라 말했냐면, 이게 요약문 완성이 정답률이 50%입니다. 그럼 두 명 중에 한 놈은 틀린다는 건데, 문제는, 죄송해요. 한 놈이라고 해서. 한 바보 학생분은 틀릴 수 있어요. 자, 이 지문 있지, 얘들아. 지문을 보면은 여러분들 지문을 다 읽잖아요. 지문 다 읽고 빈칸 읽어서 막상 지문의 근거 찾기 힘든 경우 되게 많아요. 찾기는 찾지. 그런데 A, B 빈칸이 두 군데 있잖아. 그러면 한 군데는 찾는데 나머지 한 군데는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있죠. 요약문만 보고도 답이 나왔던 경우가 한 80%. 모든 어떤 기출의 역사, 시험의 역사를 봤을 때 요약문만 봐도 답이 나온 경우가 80%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문 다 읽었던 경우는 한 20%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약문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By creating unemployment, 실업을 만들어냄으로써, 실업지, 실업, 백수되는 거, 실업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술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앞문장에 깔았습니다. 그 다음 콤마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부의 빈칸에 영향을 준대. 잘 들어. 기술이 이제 일자리를 앗아가서 실업이 생기잖아? 그러면 부에, 잘 봐. 부에 투자. 말이 안 되지. 삽소리야. 호응이 안 돼. 호응. 그 다음, 부의, 자, 배분. 말이 돼. 근데 부의 집중. 맞습니까? 부의 집중. 이건 말이 되거든. 잘 들어요. 부의 집중이라는 것과 부의 분배는 국어적으로 말이 돼. 그래서 선지 중에서 지금 집중이라고 말하는 concentration하고 분배라는 distribution이 후보야. 그런데 있지, 빈칸 앞에 뭐가 있냐면 영향을 준다고 했어, 학생들. 자, 부의 집중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별로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나운서들이 어휘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르칩니다. 자, 보십시오. 부의 집중 있지. 부의 집중이면 부의 집중을 야기한다. 아니, 심화시킨다. 영향을 준다고 난 심화시킨다가 좋아. 부의 집중을 심화시킨다가 좋아요. 잘 들어요? 자, 그래서 나는 A번만 보고도 부의 분배란 말이 와닿았어. 자, 그럼 이거는 결국은 자, 첫 번째 A 정답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은 뭐냐면, 자, 일부가 일에서 발견하는, 즉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죠?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번, 감정적인 비번을 없애버린대.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꼭 돈만 법니까? 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에서 오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보상, 그죠? 그것도 중요하잖아. 자, 그래서 이건 B번은 어조가 여러분들 플러스가 돼야 돼, 플러스. 그래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B번에 플러스가 들어가야, 그죠? 그 플러스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리워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국어 있지 국어에서 뭐 무슨 국어 비문학을 잘해야 된다고 헛소리야. 그 영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 단어의 호응성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다시 해결법은 단어의 호응성을 보지 않는 겁니다. 자, 나는 지금 어떻게 풀었지? 부의 분배 말 된다. 부의 집중 말 된다. 그런데 부의 투자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저 어떻게 풀었지? 부의 그 다음 집중을 심화시킨다라고 해야 돼. 근데 빈칸 앞에 affect는 별로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별로라는 겁니다. 근데 왜 분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결국 상위 개념의 말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정적인 보상. 그죠?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야 그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런 단어의 어울림, 호응성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꿀팁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빈칸 추론 있죠. 빈칸 추론에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31번입니다. 31번은 빈칸이 단어 빈칸이야. 지금 우리가 수능 영어에서 난이도가 안정된 부분하고 안정되지 않은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난이도가 안정되지 않은 부분이 뭔지 알아요? 흐름 어색한 것 고르기랑 그 다음에 단어 빈칸입니다. 흐름 어색한 거 물론 쉽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 평준화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순서나 문장 삽입은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만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순서나 문장 삽입은 상향 평준화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칸 추론에서 있죠. 단어 빈칸이 복불복이야. 다시 빈칸 추론 중에서 문장 빈칸 말고 단어 빈칸이 복불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쉽게 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어렵게 느껴질 때는 소재 영향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인문 철학적인 글이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사전적으로 번역해버려서 틀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땠냐면 31번 단어 빈칸이 그냥 그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번 빈칸의 특징은 내가 두 가지로 정리했어. 불필요한 거품 요소가 많다. 그 문장에서 우리도 대화할 때 있죠. 자, 있잖아. 밥 뭐 먹을래? 이 뭐야, 열받지, 이 새끼, 그죠? 있잖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 밥 뭐 먹을래?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번 빈칸은 빈칸 포함한 문장들이 주변이 빈칸이 좀 길었어요. 긴 거는 뭐 언제나 그렇지만. 그런데 거품 요소가 많았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처음 할 일은 거품 정보를 배제하고 빈칸이 뭘 묻는지를 봤어야 됩니다. 자, 그럼 31번 빈칸의 출제은 지금 문장의 단어와요. 문장을 단어로 바꾸는 국어 실력이지. 자, 그럼 빈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있었냐면 빈칸. teaching 가르치는 거 있죠? 이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어떤 사회학습을 묘사할 때 가르침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against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르침이란 것은 빈칸을 암시하기 때문이라. 즉, 빈칸이 묻는 것은 빈칸은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 사이에서는 특히 측정하기 어려운 동물들 사이에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빈칸 자 그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가르침 티칭이라는 용어가.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동물들에게는 자 무엇을 발견하기가 어렵냐 무엇을 측정하기가 어렵냐를 찾아야 돼. 다시 우리 읽기의 목적은 31번 동물들에게는 무엇을 발견하기가 어렵냐. 자, 그래서 끝에 마지막 문장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도대체 그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이 동물들을 그죠? 예, 풀어줄까? 잡았다 풀어줄까? 만약 그들이 그것을 먹겠다 계획하지 않는다면 봐. 먹겠다 계획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야? 계획성이잖아. 그죠? 계획성. 이 계획성하고 비슷한 말이 뭐죠? 의도성이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의 intentionality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를 보니까 매력적인 선지가 그렇게 없었지만 4번, 5번 헷갈렸을 것 같아. 4번의 기발함, inventiveness, 괜히 이런 게 좀 끌렸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별로 안 끌렸을 것 같고 4번, 5번.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답은 4번이야. 그런데 또 우리 또 5번입니다, 5번. 근데 4번 고르는 또 슬픈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해결책이 중요한 거지, 그지? 뭐 시험 끝나고 나면 뻔한 말 그만하고, 뭐 꼼꼼히 공부해라, 기출 문제를 풀어라,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뻔한 이야기, 효과도 없는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고, 효과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오답은 본인이 끌리니까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은 뭐 해야 되냐면 변형 글짓기를 해야 돼. 변형 글짓기가 뭐냐면 자신이 고른 그런 틀린 답이 말이 되게 지문을 바꿔보는 거지. 만약에 4번은 지금 답이 아닌데 기바람이 답이 되려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변형글짓기입니다. 잘 들어요. 그걸 하시면 절대 이런 데 말들지 않아요. 그래서 31번에서 중요한 꿀팁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빈칸 포함한 문장에 거품 요소가 많았으니 빈칸이 뭘 묻는지 요약 정리하자. 그 다음 답의 도출 원리는 문장을 단어로 끌어올리는 국어 요약 실력이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32번은 뭐였나? 32번은 전형적인 빈칸 출제 원칙입니다. 이 3점으로 돼 있었거든. 3점으로. 자, 빈칸이 뭘 물었나? 빈칸이 제일 마지막 문장에 뚫렸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거품 정보가 많아. 있잖아.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 예를 들면 쓸데없는 소리 읽어볼게요. 여기 빈칸에 해당하는 문장인데 그의 소설 중에 하나에서 그러면서 소설 제목도 막 나와. 소설 이름도 막 소설 설명도 막 나와. 다 필요 없어.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지. 당신은 여전히 느낀다? 마치 당신이 뭐뭐인 것처럼. 자, 그럼 우리는 빈칸에 뭘 묻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실제로는 아닌데 어떻게 착각하는지 우리의 착각 요소를 빈칸에서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착각 요소를 찾아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중간에 딱 나와 있었어요. 근거가 we mistake, 우리는 착각합니다. been told, 말하다가 수동태 됐죠? 전에 들은 것처럼. 됐습니까? 예, 누군가의 어떤 겉모습이 됐나요? 예. 자, 어떤 그런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appearance, 그런 어떤 appearance에 대해서 전에 들은 것처럼 착각한다. 오로지 appearance에 초점을 맞췄어. 그럼 사실은 appearance를
100% 아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대로 고르자고. 우리 선입견 넣지 말고. 정답 1번. Have been told exactly what he looks like. 그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전해드린 것처럼 착각한다. 그대로 1번이잖아. 됐나요? 자, 그런데 나머지 선지는 보면 특히 왜 답이 안 되냐면 3번은 스토리야. 우린 appearance라고 외모. 그 다음 4번은 behavior, 행동 때문에 답이 안 돼. 5번은 왜 답이 안 될까? personality, 성격 때문에 답이 안 돼. 이렇게 당연히 오답 분석, 문장 빙판일 때는 오답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왜 얘가 답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전형적인 맥락을 축제, 생활 밀착형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빈칸. 이것도 마찬가지네.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전형적인 재진술. 그죠? 똑같은 말 하는 거. 빈칸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잠시만 본다면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가치 있다. 뭐 트레이드 오프 몰라. 넘어가요. But 그러나 우리가 빈칸할 때 우리는 어떤 단서와 시그널을 놓친다. 자, 그럼 빈칸이 뭘 묻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단서와 시그널을 놓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서와 시그널을 어떨 때 놓치는지를. 됐나요? 자, 그럼 우리의 읽기 정보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쓸데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단서나 시그널을 놓치냐? 그 말을 참 어렵게 했어. narrowing, 좁히기.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언급할 때는 있잖아요. 약간 겁주는 말을 해야 돼. 보십시오. 설명을 자세하게 해버리면 관심이 다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은유적으로 단어를 먼저 쓴다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점점 풀어주면서 착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딱 단어로 narrowing, 좁히기라고 뭐 썼어? 몰라. 자, 그 다음에 근거가 확실한 말이 이거죠. 플러스 말. 마지막에 when we are stuck narrow in for too long.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갇혀버리면, 좁게 갇혀버리면 그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좁게 갇혀버리면 그거 고르자고. 우리 생각 넣지 말고. 자, 그럼 정답 4번이지. 너무 오랫동안 줌 되어 있으면 지금도 제가 줌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쫙 좁히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매력적인 선지 없었어. 그냥 우리 학생들이 그냥 비논리로 푸시면은 비논리 있죠? 그러면 뭐 2번도 고르고 3번도 고르겠죠. 이번엔 괜히 디지털 디바이스 이런 거 나오니까 고르고 와이파이가 나오거든. 쓸데없이 세 번째 줄에 와이파이 나오니까 또 그죠 여러분들 또 말귀 못 알아듣고 그죠? 3번에 또 이런 거 2번에 디지털 디바이스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근거가 없어요. 랜덤 무작위로 우리가 일 사이에 어떤 서로 스위치 바꾼다. 이건 있잖아. 근거가 없어. 근거가. 자, 본인 일기장에서 넣어야 돼.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34번 빈칸 한번 볼까요? 자, 34번 빈칸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열의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나열의 공통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나열 한번 해볼게요. 공통점 찾아봐요. 꾸준히 단어를 100개씩 외운다.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근거를 표시한다. 그 다음 특히 3점짜리 틀렸을 때는 도식화를 통해서 왜 틀렸는지 설명을 적어준다. 이런 것들. 자, 이거 상위로 꿇으면 뭐예요? 그죠? 예, 영어 공부 방법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문장을 여러분들 단어로 끌어올린 거. 네. 자, 그걸 찾는 겁니다. 공통점. 그럼 빈칸이 뭘 물었나? 읽어볼게요. Moving up in scale. 어떤 스케일에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것. 그런데 without awareness. 빈칸을 인식하지 않은 채. 그래서 빈칸을 인식하지 않고 쭉쭉쭉쭉 스케일이 올라가는 건, 네, 자,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뒤에 보니까 어렵대.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어떤 현명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나 정책적인 판단, 쉽게 가자. 좋은 판단을 하는 게 어렵대. 이렇게 난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야. 뭘 인식하지 않으면, 빈칸, 즉, 뭘 깨닫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그걸 우리가 빙하도록 하고. 그럼 우리 일개의 목적은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거라고. 자, 그런데 그것들이 나열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상위로. Why there, 왜 거기에 있는지, why there, 왜 거기에 있는지, so what question, 그리고 어떤 질문,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렇게 말했거든. 그 다음에는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죠, 여러분들? 네. 인구 분배도 고려하라. 인구 분배 들어봐. 그 다음 도로와 어떤 유틸리티의 위치도 고려해라. 사회 경제적인 패턴도 고려해라. 더 많은 걸 고려해라 그랬습니다. 됐나요? 네, 이런 것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뭔데? 자, 우리가 선입견 넣지만. 자, 정답 2번. 어떻게 피나미나, 이게 바로 피나미나지. 이게 바로 피나미나 현상이라는 단어잖아. 우리 현상 피나미나 단어지요. 피나미난, 이게 우리 여러분들, 이거 단수고 피나미나가 복수입니다. 피나미나, 그죠? 현상 있지, 현상. 그래. 현상.
이 현상이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지금 제가 말한 나열들을 단어로 바꾼 거라고. 이것들이 어떻게 surface, 그죠? 예, 우리의 지구에 예, 배열되는지, 그래, 배치되는지. 정답 2번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3, 4, 9는 전혀 거들떠도 안 볼 거야, 아마 학생들이. 근데 1번 약간 끌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1번 읽어보면 왜 그런 문화의 가로질러 충돌이 증가하는지 맞습니까? 이건 그냥 자기 생각이야. 근거가 없는.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문화에 대한 충돌이 왜 증가하는지 그걸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이런 말이 그냥 본인이 어디서 들어본 말 같으니까 위로가 되겠죠. 큰일 납니다. 나 그냥 깜짝 놀란 게 저는 이런 학생들이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어떤 학생들 그걸 무시합니다. 글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빈칸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순서나 문장 삽입 있죠? 이번에 순서나 문장 삽입은 그렇게 안 어렸어요. 제가 그렇게 안 어렸다면 진짜 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순서와 문장 삽입 있죠? 난이도 잘 들어요. 최상, 상중하면 옛날엔 최상이 없었어. 근데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2, 3년 전부터 최상 난이도가 등장한 거야. 예를 들면 경찰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이 수능에도 어렵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스킬을 버렸어야 되냐면 그건 재래식 무기야. 재래식 무기로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이거 그죠? 뭐 지시사 힌트, 디스, 디즈가 하는 걸 잘 찾는다. however 접촉 부사가 있으면 잘 찾는다. 자, 그런 걸로 점수가 만점이면 그죠? 누가 그런 거 못 쓰겠냐? 바보들이냐? 누구는 그런 거 안 들어봤냐?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쓸데없는 짝퉁 스킬 버리시고 정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능력을 키워야 돼.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지문을 보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등분하는 연습을 해요.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장이 있고 A, B, C가 있지. 그럼 등분.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장과 B가 한 묶음이다. 묶음. 그리고 그 묶음이 U를 적어. 그 다음에 또 A, C가 한 묶음이다. 그 U를 적어. 이런 식으로 등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연습이고 그 다음 무게 중심의 차이를 느껴야 돼. 됐나요? 예를 들어 과일, 포도 이런 식으로 있잖아. 큰 상자, 작은 상자 그걸 표시해야 돼.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접속 부사가 없어도 넣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 이 문장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그러므로가 좋겠네? 왜 따라서가 좋겠네? 게다가가 좋겠네? 이런 식으로. 접속부사 11개도 제가 제일 먼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했을 겁니다. 리딩 스킬 정확하게 여러분들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너무 이상한 거 배우실 때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귀엽더라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로 무슨 그런 1등급 대학 간다고 그런 스킬 가지고.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저는 다 드렸습니다. 이미 15년 전부터 여러분들 20년 됐겠다. 15년 무슨.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푸시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맞히는 문제는 남들도 맞춰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게 뚜렷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순서와 문장 삽입의 특징은 좀 등분이 뚜렷했다. 등분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했겠다. 네, 등분하는 연습. 그럼 제가 항상 말했던 반반 치킨, 이것도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36, 37, 38, 39. 여기에서 제가 38번 문제를 볼게요. 38번이 반반 치킨입니다. 자, 읽어볼게. 주어진 문장. But, 그러나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또한 단점이 있다. 자, 그럼 이게 왜 반반 치킨이냐? 그러나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 이건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이 문장 앞에 나와야 되잖아, 앞에. 그죠? 예, 앞에. 자, 그런데 또한 단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단점 이야기는 이 문장 뒤에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참 내가 색깔을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을 내가 한번 들었어. 자, 이게 반반 치킨이 뭐냐면 마치 주어진 문장은 이 색깔 같아. 이 색깔은 있잖아요, 지금. 자, 주황색과 노란색을 합하면 이 색이 될 겁니다. 이게 반반 치킨이야. 되나요? 그래서 절반. 자, 뭐는? 자, 그러나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뭐다? 앞에를 주황색을 받은 거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단점은 뭐다? 노란색을 받은 거. 이게 반반 치킨이야. 이런 문장. 틀리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맞추라고 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어조가 플러스겠지. 그래서 플러스 설명이 쭉 이어져 가다 이건 어조로 풀 수 있네요. 그러다가 3번 뒤에도 플러스란 말이야. 3번 뒤에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아름다운 디자인과 패키지는 자기 표현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낸다면서 좋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4번 뒤로 가보니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이런 귀여운 디자인은 부족, sophisticated, sophistication, 정교함이죠. 정교함이 부족하대. 그래서 마이너스가 딱 시작되니까 정답 4번이잖아. 얼마나 쉬워. 따봉. 자, 그 다음 39번.
39번은 제가 신선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죠? 시험이 어려워질 때 나오는 그런 소재를 다 공개해서 수업하고 있죠. 32개의 소재. 거기서 우리가 수학이나 기하학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도 수학도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 그죠? 뭐 내시의 균형 이론이라든지 맞습니까? 이런 것도 다 수학에 들어가고 확률 통계 당연하니까 뭐 대수학, 뭐 수학 종류 정말 많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수학을 수능 지문에 실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있잖아요. 실제로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면 안 돼. 수학적 능력을 요구해버리면 이거 수학 시험을 내든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수학이지만 저같이 수학 못하는 바보도 풀 수 있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산수적인 거 알겠지? 진짜 창피할 정도의 산수적인 거. 뭐 기하학이 나오잖아요. 지오메트리. 그럼 정말 기하학 도형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세모 뭐 이런 거 있잖아. 화살표. 이 정도 정말 어디 가서 뭐 기하학 안다. 아, 수학 안다라고 창피할 정도의 정말 얕은 알겠지? 그런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서 잘 쓰는 용어들. 예를 들면 뭐 더하다 할 때는 당연히 애들 서쪽 여기서 맞습니까? 네.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겉으로는 수학이지만 수학인 듯 산수 되겠나요? 네. 자, 이건 어떻게 했냐면 등분으로 푸는 문제였어. 3등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 말이 심수는 분들은 3등분 해보세요. 자, 39번 3등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문장은 마지막 등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상위 개념입니다. 연구원들이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접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번 뒤에서부터 예시가 나와요. 이 예시가 제법 길어. 예시가 제법 긴데 이 지문의 특징이 있죠. 이 주어진 문장의 특징은 이 예시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아우르는 종합하는 내용인 거야. 종합하는. 그래서 간단한 산수, 독해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여러분들 해야 못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간단한 산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1번 뒷문장. 2번, 처음에 우리가 딱 출발한다. 예를 집 앞에서 출발한다. 그걸 some point zero, 0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아이가 유치원 간다고 걸어간다 생각해봐.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이제 발을 떼겠죠. 그 이야기는 2번 뒤에서 하고 있어. 그 다음 3번 뒤에 가면 그들은 상상하고 싶을 거야. 이번에는 많은 거를 add 5 and 9이잖아. 5 and 9, add 다 하는 거니까 5 더하기 9잖아요. 자, 그래서 5 더하기 9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 유치원생이 어떻게 걸어갈까? 처음에는 9걸음을 가고, 그 다음에 5걸음 가는 거지. 그럼 합하면은 5 더하기 9, 정말로 13이 되니까. 그 다음 4번 뒤에 보시면, 그것, 이 대은 남장을 받아서 그것은 또한 그들이 이번에는 14가 왜 나왔는지만 생각하면 돼. 14가. 갑자기, 지금 산수 노래하는데 5, 9 하다가 14. 그죠? 나 같은 산수 바보도 알아요. 그럼 뭐예요? 14는 뭐다? 5하고 9를 더한 거잖아. 그럼 14 빼기 3.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애가 걸음을 늘려서 더하는 개념 말고 뺄셈도 생각할 수 있다. 왜? 뒤로 걸어간다. 백워드 뒤로.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냐? 정리해보자. 3번 뒷문장은 앞으로 걸어가는 걸 말하고 horse, 주어진 문장이야. horse, F-O-R-T-H. 그 다음 4번 뒷문장은 뒤로 back, 뒤로 걸어가는 거. backward를 말해. 그게 주어진 문장의 back인 거지. 그럼 이 주어진 문장은 앞뒤를 다 받아야 돼. 다시 주어진 문장이 어떤 말이 있냐면 back and forth가 있단 말이야. 앞뒤로 다 걸어가는 거.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만 말해도 안 되고 뒤로 가는 것만 말해도 안 돼. 그래서 다 말하는 거는 정답이 5번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 5번부터 주어진 문장 들어가면서 이렇게 실제로는 그죠? 수학을 상상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걸어갈 때 접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에, 순서 정하기 문제가 있구나. 36, 37 보겠습니다. 36, 37, 이거는 어조로 풀고 인과로 푸는 거라서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36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진화적인 모습을 살펴본다면, 자, 뭐라고 말하냐면, 신체 활동 있죠?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생존에 요구된다. 다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려면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요구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항상 말했지만 있잖아. 네, 재진술. 재진술을 찾아냈잖아. 다시, 우리 응집성이 뭐야? 문장과 문장 사이가 봐. 문장과 문장 사이가 너무 유기적이라서 저기 노란색 문장 다음에는 오렌지색 문장이 와야만 해. 제3의 초록색 문장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아. 틈을. 너 빠져있어, 자식? 이걸 우리가 응집성을 한다고. 그럼 응집성 1순위는 뭔데? 가보자. 1순위는 뭔데? 재진술이지. 주어진 문장하고 최대한 비슷한 말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바로 와야지. 재진술. 재진술이 없으면 뭐가 와야 돼? 예시가 와야지. 예시. 알겠지? 예시도 없다면 역접, 반박이라든지 아니면 비교 대조라든지 그런 걸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이 빨개져서 찾아야 돼. 눈 벌개져서 뭘 찾아야 된다? 재진술 찾아야 된다고. 재진술. 아, 똑같은 말. 무조건 주어진 문장하고 똑같은 말, 비슷한 말 하는 문장 찾자. 이렇게 혈안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A번은 재진술이 아니야. 왜냐하면 A번에는 되어라 pure 더 적은 그런 매뉴얼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노동이 적다 그랬잖아. 그럼 A번 재진술 반대니까 탈락. B번은 뭐라고 하냐면 충분한 이 신체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질 말하고 있어. B번은 육체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질 말한다고. 그러니까 재진술이 아니지. 그런데 C번 딱 보면 뭐예요? Even one century ago, 그죠? 심지어 100년 전에도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활동적이었다. 많이 빡세게, 그죠? 피지컬 액티비티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거지. C에 적어두세요. 재진술. 그런데 C의 마지막 문장을 딱 보잖아? 마지막 문장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의 근대 세계, 현대 세계는 엔지니어, 이것도 엔지니어 아니다. 조종했다. 어떻게 했다. 그런 활동, 육체 활동을 아웃 오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밖으로 나오겠다. 나도 지금 앉아서 지금, 그죠? 예, 줌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일어나도 되고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 하면서 이제, 그죠? 결국 B에서 C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A의 마지막 문장에는 뭐가 있다? 그랬을 때 문제점, A의 마지막 문장에는 문제점을 말하면서 그 문제점이 B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이런 요령으로 대부분 맞췄을 거니까, 그죠? 하지만 나의 이 열정적인 강의가 누구한테는 먹히냐면, 이런 그냥 간단한 생각도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국 곳곳에 혼자서 하는데 많이, 그죠? 또 잘못된 방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37번. 37번은 이거 내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거 절차나 원리를 설명하는 거구나. 절차나 원리.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자, 세 마디 해볼게. 자, 내가 헬스 기계를 샀습니다. 러닝머신. 지금 아직까지 안 뜯었습니다. 산지는 지금 한 달 됐는데 지금 아직 안 뜯었어. 무서워서 뜯으면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뭐예요? 헬스 또 설명서에 뭐라 나와 있겠어, 처음에. 자, 이 기계는 뭐 이런 걸로 구성돼 있다 봐. 부품이나 이런 거, 뭐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다. 맞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작동 방법. 맞죠? 이렇게 작동시키고 이렇게 작동시키고. 마지막에 믿겠어. 뭐 하다 사고가 나거나 뭐 미끄러지고 뭐가 있어. 주의사항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처음에는 작동 원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 맞습니까? 그러니까 설명 소개. 제일 처음에는 explanation, 설명 소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원리가 나올 거고, 맞지? 그 다음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그렇게 써야 정상적이죠. 네. 자, 그럼 지금도 37번 주어진 글에는 있잖아. 네 개의 마그넷 자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펜줄럼 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설명이 이어지는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아까 재진술부터 찾으라 그랬죠? 그럼 37번 설명이 이어진 걸 찾으라고요. 그래서 A번 아니에요. A번은 혼란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혼란이 왜 나와요, 갑자기? 그 다음 C번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그죠?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셋 포인트를 비짓할 것이다. 두 가지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들? 결코 C번의 첫 문장도 재진술이 아닙니다, 설명이. 그죠? 그래서 B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B는 또 어떻게? 이제 펜줄럼을 풀어라, 이렇게. 풀어봐라, 이렇게 원리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매그넷에 주목해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리의 시작인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B로 시작한다는 건 절대, 그죠? 제가 한 말이 충분히 납득되실 겁니다. 그런데 B의 마지막 문장을 다 보시면 사실 그것의 움직임 패턴은 아주 혼란스럽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어요. B의 마지막에 사실 그것의 움직임 패턴은 혼란스럽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혼란스럽다. 이 혼란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바로 C란 말이야. C.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B에서 C로 가고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 혼란스러운 시스템이 그죠? 예, 일종의 있던 관성에서 발생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그 관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A로 이어지는 거야.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어떻게 하지 발생하는지를 반복이 관성이 아니고 참 이널샤로 잡았네. 반복이 됐습니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을 하고 있다. 반복이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죠? 이 반복이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을 A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번 정답 3번이었죠. 자,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21번. 문법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29번. 자, 문법은 딱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 제 말 잘 들으세요. 자, 우리 학생들 위치에 만약에 밑줄 있죠. 그럼 뭐예요? 2단계 갑니다. 1단계는 선행사 사물인고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는 불완전함 정 확인. 그 다음 what에 밑줄 있죠? 그래도 2단계 갑니다. 선행사 없는 거 확인, 뒤에 불완전함 정 확인.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투 스텝 밟는 걸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
그다음 우리 대명사의 밑줄 있으면 뭐 해야 돼? 해석해야지. 그래. 그다음 and 뒤에 병렬도 해석해야지. 그래서 이런 걸 해석이랍니다. 다시 분석할래, 해석할래. 그다음 암기. 우리가 much 비교급 강조할 때 much 쓴다는데 밑줄 있죠. 근데 암기는 그냥 오지 선다를 만들기 위해서 구색용으로 줄 거는 겁니다. 그게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거의 다 옳은 겁니다. 마지막이 뭐다, 여러분들? 판단 금지. 알겠죠? 판단 금지하시라. 판단 금지. 확실한 걸 골라야지. 이런 놈들을 판단하지 마. 특히 시제는 거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다음 이거 정말 이 동사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이런 거 문맥상 자타동사 따지는 거 이런 거 판단 금지. 그다음 마지막에 볼 거. 투가 전치사 투라서 동명사 써야 될지 아니면 투 부정사라서 투 부정사인지. 그럼 또 마지막에 판단해야 돼. 철학적 용어를 쓰겠습니다. 아포케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판단 금지. 물론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쓴 말은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조금 유식하게 와닿으라고 씁니다. 아포케 기억합시다. 판단 금지. 자, 그렇다면 이번 29번 문법에서는 아포케가 하나도 없었어. 자, 너무 그죠? 자, 1번에 수일치 전치사는 주어가 아니다. 전치사는 가로로 빡빡 묶어라. 그죠? 그래서 실제 주어 찾는 거. 그다음 2번 real 형용사의 밑줄이 있네요,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랑 구별되죠. 앞에 쭉 가니까 make가 있어 오형식이네. make 목적어 보는 형용사. 그럼 이 make 같은 오형식 동사 좀 외우면 되지요. make 목적어 형용사. 유지하다 keep 목적어 형용사. 내버려두다 leave 목적어 형용사. 방송국 FTBC, JTBC, JF, find, T, think, B, believe, C, consider. 방송국 FTBC 이름을 JTBC 이름을 따서 외우면 됩니다. FTBC 알았지? find, think, 그죠? be, believe, see, consider 목적어 형용사. 그죠? 그 다음에 그래. 그래서 2번 형용사 잘 썼네. 그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수능이 문제 좋습니까? 지금 동사 perceive에 밑줄이 있어. 근데 사실 이 문장에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make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그 뒤에 is은 가목적어였고 있죠? 그 다음 앞에 for us는 의미상의 주어였고 그럼 3번은 진목적어 자리야. 근데 여러분들 진목적어 자리다 이런 어려운 말도 몰라도 돼. 그냥 동사 새끼 하나 있으니까 접속사도 없으니까 동사 또 오지 마. 이것만 기본에 충실하면 돼. 다시 우리 뭐 지금 뭐 진목적으로 투부정사다 뭐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사실은. 뭐라고? 접속사가 없고 그죠? 동사가 하나니까 make. 그래서 3번에 동사 또 쓰면 동사가 중복된다 그래서 3번 틀렸잖아요. 얼마나 수능답게 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앞에 그리고 and지. and가 여기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봐도 귀신 취급 접속사의 개수에 넣지 마라 이런 거. 그 다음 4번 부사 안전하게 safely 밑줄 있네. safely가 뒤에 pp를 꾸미니까. 그 다음 5번 수동태네. remove 제거하다. 이건 반드시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으니까 제거된다 수동태.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하나 남았네. 21번 여러분들 3점짜리 있죠. 자,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그랬습니다. 자, 우리 boost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밀어 올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예. 예, boost라는 것은 픽션을 기반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boost. 아, 그죠? boost 됐다. 상승, 뭔가 업된 거. 그죠? 이건 픽션, 허구를 기반으로 한다. 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들? 왜? 얘들 결국 비교해서 온 거고, 그죠? 빈칸처럼 푸는 겁니다. 비교해서 온 거고,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향상이 아니다라고 근거가 나왔죠. 그럼 이건 어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 어조가 마이너스가 그죠? 예. 근데 1번은 사람마다 다르다. 뭐 전혀 헛소리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2번은 플러스야. 그죠?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데 2번은 플러스야. 그 다음 4번 여러분들, 그죠? 4번은 부분적으로 컴패리즌이라는 단어를 갖고 왜곡을 해버렸네. 왜곡 형성지. 그 다음 5번은 뭐죠? 플러스야, 플러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자, 지금 밑줄에 어조 내용이 확실하게 마이너스라는 걸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2번, 5번 고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헛소리하고 있는 게 1번하고 4번이고 정답 3번 해석해보면 당신이 당신의 성취에서 테이크, 그 가진 그런 자부심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죠? 결국, 그죠? 실질적인 그것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무난하게 냈네요. 여러분들 훨씬 더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예. 자, 무난한 말이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 멘트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죠?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고 실제로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힘 빠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있잖아요. 열받을 때가 있어요. 옆에 저 새끼 저거 맨날 자는데 이번에 수능 또 모의고사 나보다 잘 쳤네. 아, 영어 공부 안 할래. 여러분 그런 경우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그럼 로또 되는 사람은 뭔데? 그럼 로또 되잖아. 그죠? 우리는 뭐 죄 짓고 살았나? 우리는 죄 짓고 살았나? 로또 안 되는데 로또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주 가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데 힘 빠지지 마시고, 자, 그럼 또 반대로 요행을 바라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미련하게 요령도 없이 소같이 공부하지도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딱 제 말 들으시고, 그죠? 이런 수능이 요구하는 32개의 테마, 학술적인 소재,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좋은 소재로 읽으실 거, 검증된 글을 읽으실 거, 32개 테마를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요약, 정리하면서, 요약증 첫 번째 해야 될 거, 단어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는 정직한 단어 공부 안 해도 돼. 뜻이 하나이고 분명한 거는.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을 먼저 뜻을 적어주는 공부. 그 다음 꼭 글을 읽고 나면 요약하는 공부. 그 다음 등분하는 공부 알겠죠? 그 다음 빈칸초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나는 오답이 끌리니까 골랐을 거 아니야, 본인이. 그럼 그 끌린 게 답이 되게 내용을 바꿔보는 그런 변형 글짓기. 이런 것들을 꼭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전부 고생하셨고 실제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